이번 시간에는 유통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유통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 그다음에 채널의 기능, 그다음에 채널의 단계, 그다음에 채널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채널이란 무엇인가? 결국 타겟 고객군과 의사를 소통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의를 합니다. 내가 고객에게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고객과 연락하고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널에는 우리가 마케팅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영업 채널 또는 유통 채널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고객 세그먼트에는 별도의 채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인터넷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채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오직 오프라인 유통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보시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OEM 주문자 생산, 그 다음에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어떤 시스템을 통째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서버를 사서 가서 네트워크를 설치해 준다든지, 인터넷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벤즈를 사가지고 벤즈 엔진을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더해서 재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딜러라는 것은 뭐 외환 딜러도 있고, 뭐 보통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딜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죠.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큰 유통센터도 있고, 도소매 대형 유통도 있죠. 뭐 신세계백화점,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직접 소비자가 가서 물건을 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 채널이 인터넷 발전으로 해서 생겨나서 이커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이 실질적으로 2단계 유통을 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쇼핑몰을 만든 자포스 같은 종합적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소셜 커머스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폰처럼 플래시 세일, 물건들 갖다가 덤핑으로 파는 그런 세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 유통 채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건에 가장 적합한 유통 채널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유통 비용도 줄이고 더 판매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통 채널을 선택할 때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겟하는 고객 세그먼트하고 시장 규모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이 필요로 하는 투자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제품이 표준 제품이냐 비표준 제품이냐에 따라서 유통 채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통 채널에 요구되는 통제력에 따라서도 유통 채널을 고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또한 선택을 하는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잘 고민해서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널의 기능을 보시면은 첫째 목적으로 보면은 채널에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한 고객을 교육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 같은 곳을 가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물건 사용하는 것을 갖다 교육을 시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제안을 연구하고 평가, 무슨 말이냐? 직접 만져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채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고 고객한테 이러한 교육이나 가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없을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삼성은 그 뒤를 쫓아가서 또다시 애플 스토어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기서 다 테스트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이 제품을 쓰면 무엇이 좋다, 당신이 이 제품을 쓰면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가치 제안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채널을 사용하는 목적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제공해주는 채널을 만들고 고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채널을 통과하는 거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널에서 유통해서 마케팅하고 광고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보면 내가 애플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만약에 아이패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마케팅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가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것이 나왔나.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는 판매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매를 하면은 납품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직접 스토어에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납품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쓰면서 생겨나는 판매 후 관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에는 이러한 5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채널의 유형에는 일단 직접 유통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개인 판매를 하거나 인터넷에 내가 직접 팔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간접 유통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체, 대리점, 브로커, 대리점 및 유통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같은 것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앱스토어나 구글에서는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채널은 마케팅 영업 또는 유통 채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2 이상의 고객 세그멘트를 가질 경우에는 다른 고객 세그멘트로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단계의 채널 단계가 있습니다. 인식, 평가, 구매, 납품, 판매 후 관리.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유통 파트너를 고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널의 유형으로는 직접 유통, 개인 판매나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의 방식이 있고, 간접 유통으로는 소매업체, 대리점, 브로커, 대리점 등의 유통업체가 존재합니다.